이곳은 연주시 서남부에 위치한 왕인 대문구 문화유적지로 1975년부터 1978년까지 7차례의 발굴에서 놀라운 수량의 고분뿐만 아니라 특별한 동물 잔해도 발견되었습니다. 유적지의 10여 개의 회갱에서 최소 20개의 악어 두개골 잔해와 피하 골판이 출토되었습니다. 악어 아래턱뼈의 길이를 보면 큰 것은 1.5m 이상, 작은 것은 1m 안팎에 달합니다. 이 악어들의 잔해 중의 일부는 검게 탔거나 부서져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놓여 있었는데, 이는 분명히 당시 사람들이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먹은 후 버려진 유해로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출토된 악어 잔해를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 및 고인류연구소에 소장된 다양한 악어류의 뼈 표본과 비교한 결과 각 방면의 특징이 현대 양자강 악어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의 양자강 악어는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만 발견되며 1년 내내 따뜻하고 습한 강, 호수와 늪에서 서식합니다. 현재 산동성 연주의 자연 환경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많은 양자강 악어들은 당시 사람들이 남쪽에서 대량으로 운송해온 것일까요? 고고학자들은 분석을 통해 대문구 문화 시기에 이곳의 기후와 환경이 양자강 악어가 생존하기에 매우 적합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양자강 악어는 이곳에서 자라고 생활했으며, 악어는 당시 선조들이 멀지 않은 강과 호수에서 포획해온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에서 4400년 전에 대문구 문화 시기의 선조들이 어떤 기후와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과 연구는 우리에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산과 생활 모습을 드러낼까요? 왕인 유적지의 대문구 문화 조기 유물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6000년에서 5500년 전 사이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각종 동물의 잔골은 충격적이며 그 수량은 만여 점에 달했습니다. 양자강 악어 외에도 오늘날 장강 하류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인 중국 철갑상어, 둥근잎 메기, 남방 큰잎 메기, 강단어, 미록, 노루 등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회갱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담수 연체동물 껍데기가 출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드럭 조개 동물군은 오늘날의 장강 중하류 수역에서만 서식합니다. 那在距今大概8000多年到这个6000年之间这个阶段吧，被认为是全新是这个一个大暖期啊，气候最适宜期。那6000年以后呢，气候又有一些小的波动。那总的来说，这个气候还是比较温暖湿润的哈，一直比如说到5000年左右这个阶段，大漠河文化恰好就处于这个气候比较温暖湿润、比较好的这么一个时期。 지금의 남방에 분포하는 동물 외에도 남방에서 자라는 양치류 포자도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동식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당시 해대 지역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4에서 5도 높았으며, 이는 오늘날의 장강유역 남쪽 지역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문구 문화 시기에 왕인 유적지와 태안 대문구 유적지를 대표로 하는 산동 중남 지역은 넓은 수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수계가 얽히고 호수와 늪이 빼곡하며 수초가 풍성했습니다. 이곳에는 수달, 수록, 거북,
자라 등 다양한 동물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해대 지역의 구릉과 산악지대에는 숲이 울창하고 많은 날짐승과 길짐승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야생동물뼈 표본에는 꽃사슴, 미로, 노루, 사향노루, 늑대, 여우, 멧돼지 등이 있었으며 골촉, 석창, 뼈창 등의 사냥도구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풍부한 야생동물 자원들은 대문구 문화 시기의 선조들의 식단 중에 별미가 되었습니다. 해대 지역의 동부 연해와 그 주변 섬에서 고고학자들은 조개 껍질이 풍부한 많은 문화 퇴적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문화 퇴적을 폐고 유적지라고 불렀습니다. 폐고 유적지에는 오징어, 성게, 굴, 제첩, 꼬막, 털꼬막, 뿔소라, 다형갯소라, 문합, 청합 등의 조개류 유적과 붉은 지느러미 독방복어, 참돔, 흑도미, 농어 등의 어류 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주만 서쪽에 위치한 삼리하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회갱 안에서 20여 종의 물고기 뼈와 비늘 등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연해와 근해 어류뿐만 아니라 외해성 회유 어류도 있는데 그 중에 준치, 사어, 삼치 등 어류는 빠르게 헤엄치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외해성 어류를 잡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많은 야생동물과 해양생물, 민물고기, 조개류의 출토 유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문구 문화의 선조들이 굽거나 찌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재료들을 요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6000년에서 4400년 전 사이에 그들의 음식 종류가 오늘날 사람들 못지않게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산동박물관의 선사문화 전시실에는 홍도로 제작된 짐승 모양의 단지가 특히 눈길을 끕니다. 태안 대문구 유적지에서 출토된 이 짐승 모양의 단지는 돼지의 모양과 비슷하며 높이는 21.6cm입니다. 둥근 얼굴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창코에 입을 크게 벌리고 팔다리가 굵고 위로 짧은 꼬리를 치켜들었습니다. 천진난만한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것은 대문구 문화 시기 선조들의 생활체험과 예술적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짐승 모양의 단지의 등에는 손잡이와 물 주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당시의 물 저장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대문구 문화 시기의 사회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我们从一些遗址中挑选一些陶片，可以帮助我们了解当时的古人有没有酿酒的活动。 고증에 따르면 늦어도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에는 중국의 선조들이 이미 술을 빚을 수 있었고 대문구 문화 시기에는 양조 기술이 이미 매우 발달했습니다. 이것은 대문구 문화 중후기에 출토된 수많은 복합 술그릇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릉양하 대문구 문화유적지의 45개의 고분 중에 무려 663개의 술그릇이 나왔으며 이는 전체 출토물의 약 45%를 차지합니다. 두기의 대묘에서 세트로 된 양조기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는 술을 거르는 데 사용되는 여과용 항아리, 술을 받고 저장하는 도기동이, 도기옹이 외에
술을 마시는 데 사용되는 도기화, 도기치, 도기잔 등 짜맞춘 술 도구가 있었고 그 수량은 놀라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대문구 문화 중후기에 술 생산량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며 당시 음주 풍조가 매우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술그릇의 대량의 출현은 당시 사람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풍요로웠음을 의미합니다. 술을 빚으려면 우선 충분한 식량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我们考古上有各种各样的证据，证明这个时代人们吃什么，人们喝什么，对吧？然后有大虹口出现了大量的酒器，陶簋啊等等等等，对吧？像这样的东西都可能跟农业的发展是有关的。你不能想象一个社会没有高度发达的农业它会有这些东西。 교주 삼리하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특별한 집터를 발굴했습니다. 집 안에는 원통형에 가까운 땅굴이 있었으며 땅굴에는 1.2 입방미터의 탄화된 조의 나달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땅굴 한쪽은 집의 벽과 평평하며 분명히 곡물을 저장하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창고였습니다. 수천 년의 부패가 진행되고 폐가 되면서 이 탄화된 조 나달의 부피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조 나달이 원래 땅굴을 가득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땅굴의 부피는 약 2.8 입방미터이며 땅굴을 채운 신선한 조 나달의 무게는 3에서 4,000근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좁쌀은 강아지 풀에서 길들여진 것으로 만년 전 황하 유역에서 인공 재배가 이루어졌습니다. 황하 하류의 해대 지역은 조의 기원지 중의 하나입니다. 대문구 문화시기에 출토된 탄화 종자를 분석한 결과 농작물 중에는 이전에 이미 길들여진 밭작물 조와 기장 외에도 남쪽에서 전해온 벼가 있었으며 심지어 야생 콩까지 독립적으로 길들여져 오곡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대문구 문화 중기에 이른 농작물 심을 표본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 기간은 농업 생산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곡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农业技术的发展成熟有关，也跟这个随着人口的增长，人们在这个定居状态下需要这个农业提供一个稳定的食物来源有密切的关系。那人们就会注重这个农业的发展，逐渐依赖于这个农业来维持生计，所以就从这个过去这个狩猎采集占有相当的比重，转入到这个以农业占据主导地位的这么一个商业经济形态。 所以，这个大虹口社会就是一个农业社会的一个成熟农业社会的一个确立的时期。 대문구 문화 중기에는 가축 사육과 농업이 동시에 빠르게 발전했으며 그중 돼지의 수량은 전례 없이 증가했습니다. 1959년에 발굴된 태안 대문구 유적지의 133기 묘 중에 43기 묘에는 모두 96개의 돼지머리가 부장되어 있었으며 13호 묘에만 14개의 돼지머리가 있었습니다. 삼리하 유적지 묘지에서 부장된 돼지 아래턱뼈를 144점이나 발견했으며 그 중에 한 봉지에 담긴 회갱에서는 위아래 30cm도 안 되는 공간에서 5구의 완전한 새끼 돼지뼈가 출토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당시의 돼지우리라고 생각합니다. 6가지 동물 중에 현재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말뼈를 제외하고 다른 종들은 당시 이미 나타나 널리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대문구 문화유적지의 고분에서 돼지, 개, 소, 양을 부장하는 현상이 널리 나타난 것을 보면 그것들은 당시 사람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리하 유적지에서 출토된 돼지 모양의 도기와 개 모양의 도기규로
돼지와 개의 형태를 생생하게 형상화했습니다. 이것은 소북 화청 유적지에서 출토된 돼지 모양의 항아리와 왕인 유적지에서 출토된 돼지 모양의 규입니다. 이러한 돼지와 개의 모양을 모방한 기물은 대문구 문화에서의 가축 사육업의 번영을 보여줍니다. 산동대학교 체질인류학 실험실에 고대 인골 표본 총 수량은 1000건이 넘으며 그 시간은 대문구 문화 시기부터 명청 시기까지 계속됩니다. 算是我见过最长的一个了。好，它的颅骨最大长是49.0米，颅骨头最大径49.96毫米。我觉得这人身高挺高。 대문구 문화 시기의 인골 표준 연구를 통해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남성의 평균 키는 172m 안팎이고 여성의 평균 키는 162m 안팎이라고 계산했습니다. 这已经是很高的了。现在的山东人这个个儿应该是偏高，对不对？要不大家都是山东大汉，山东大汉。但是我感觉说，山东地区这个地方的人个儿偏高，这个可能我们可以肯定的说，还是有这个历史传统的。 2017년에 장구 초가 유적지에 대한 발굴에서 키가 190m인 남성 골격이 발견되었고 2022년에 등주 강상 유적지에서 키가 190m인 남성 골격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5000년 전의 산동 대한으로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5000년 전의 산동 대한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산동성 문물고고연구원은 태안 대문구 유적지를 연속적으로 발굴하여 대문구 문화 조기 단계의 주거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揭露了有20多座大汶口时期的房子，基本上都是这种地面式的，从室内面积30多个平方，小的几个平方，5、6个平方、7、8个平方。 我们发现这是一片规划有序、排列非常规则的这么一片房址区。这些叫烧土啊，已经是搭建起来这种的骨架之后，再从这个基础上抹泥，形成了很好的墙体及墙面，然后呢，就对它进行一种烘烤。它那个火烘烤的非常厉害的，那就类似于现在的砖啊，那个硬度。 所以它这样能够抵挡风雨，这样的话，墙体既坚固了，也具有了一定的防潮的功能。所以当时的人在这个生活的时候，一定是具备了比较先进的一种对于房屋建构的这么一种技术所在的。 고고학적 발견은 번번이 대문구 문화 선조들의 총명함과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들의 생활 상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여러 차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돼지 뻐드렁니로 만든 중간에 구멍이 뚫린 머리 묶음 장치입니다. 이것은 동물뼈로 만든 골재 비녀입니다. 머리 묶음 장치와 골재 비녀가 대량으로 출토되면서 당시 사람들은 머리를 풀어 헤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빗어 묶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문구 문화유적지에서 출토된 골침입니다. 이 골침은 직경이 1mm에 불과하지만 바늘 몸체에 더 작은 바늘구멍을 뚫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촘촘한 바느질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크기의 물레바퀴와 도기 바닥에 남아있는 섬유 무늬를 통해 대문구 문화 시기에 이미 방직기와 방직품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比如在祭祀啊，在宴会，各种各样不同的这样礼仪活动的人啊，比如说一定要盛装出席嘛。是我们现在就是看不到当时人穿的什么衣服，我觉得肯定非常漂亮，应该丝织品一类的东西，不是粗麻布。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제사 등 행사에 참석하는 장면을 다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 남녀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아름다운 견직물 옷을 입고 다양한 장식품들을 착용하고 아마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음악이 흥을 돋우지는 않았을까요? 이것은 릉양하 유적지에서 출토된 도기 솥불호로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악기일 수도 있고 사냥이나 전쟁할 때 집합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적 발견과 고고학적 연구 성과는 우리의 상상을 여러 번 뛰어넘었으며 동시에 대문구 선조들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현재 발견된 대문구 문화유적지는 이미 600곳이 넘으며 해대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동시에 다학과 및 다문화의 종합적 연구는 전문가와 학자들의 대문구 문화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체질 인류학자는 고분의 인체 유골 출토 사례 연구를 통해 대문구 문화 고분에서 성인이 이를 뽑는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대문구 선조들이 이를 뽑는 연령은 13세에서 20세 사이이며 이는 영구치가 성장하여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를 뽑는 풍습이 성혼이나 성년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这个目的是什么？就是让人看见，你除非不说话，你一说话一张嘴就能看到，拔牙了，就知道这个人结婚了。拔牙是唯一的，中原地区绝对没有。中国文献记载里边的西南夷都有好多的拔牙，那么现在追溯到最早的阶段还是海带地区。 이를 뽑는 것 외에도 대문구 선조들은 두개골을 인공적으로 변형시키고 작은 공을 입에 넣는 등 풍습이 있었습니다. 발치 시행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를 두드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여 착치라고도 부릅니다. 산해경, 해외 남경에는 후예와 착치는 장수 화인국의 벌판에서 싸웠고 후예는 그를 사살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착치를 괴물이나 사람의 이름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문구 문화의 발견을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착치는 발치로 대문구 문화 분포 지역에서 널리 유행하는 풍습입니다. 전문가와 학자들은 산해경, 회남자 등의 착치면에 관한 기록에 근거하여 대문구 문화 선조들의 족속을 더욱 확정했습니다. 从文献上来说，尤其是先秦到秦汉的文献哈，把山东地区，包括这个南面一点的这个苏北、皖北，叫成东夷族所在地，应该没问题。因为东夷这个范围非常大，非常大，就是东方生活的居民，对吧？那跟考古学上这个发现的，它是一个独立的文化区域，对吧？然后它有自己很。 源远流长的传统，很深厚的文化传统。不光是这个大汶口和龙山，包括北信和月石，我认为都应该划到这个东夷族的创造的文化这个范畴里边。他们的这个创造者都是不同的东夷族群，这个一个基本认识。 북신 문화에서 대문구 문화까지 다시 용산 문화와 악석 문화까지 47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동이족은 동방의 땅에서 부지런히 경작을 하여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대문구 문화 시기가 고대 역사 문헌의 태호, 소호 시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동이족의 선조들은 어떤 화려한 장을 펼쳤을까요?